인간은요, 이렇게 뭔가를 상실했을 때 그때서야 뉘우치는 참 바보 같은 존재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인간작전의 카이로스 타민입니다. 오늘은 어떻게 하면 결혼 생활을 잘할 수 있을까라는 주제로요, 얘기를 나눠볼까 하겠습니다. 좀 무거운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톨스토이는 이런 멋진 말을 했습니다. 행복한 가정은 모두 비슷한 이유로 행복하지만 불행한 가정은 저마다의 이유로 불행하다. 네, 결혼 생활의 단면을 보여주는 아주 짧으면서도 의미심장한 그런 글이 아닌가 싶습니다. 결혼 생활을 하면서 어떤 부분은 행복하게 잘 살고 또 어떤 부분은 고비를 넘기지 못하고요. 이혼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은 이런 문제들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요. 자, 구독과 좋아요 꾹 한번 눌러주십시오.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결혼을 잘하는 방법 그 첫 번째는요. 가치관을 공유하라입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이혼 건수가요 9만 3천여 건에 달한다고 합니다. 대단하죠? 표에서도 보시는 바와 같이요 70년에 1만 건이었던 것이 2003년에 그 정점을 찍고 내려오긴 했지만 여전히 많은 이혼 건수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혼 사유는 어떤 게 제일 많을까요? 많은 여론조사에서 부동의 1위는 성격 차이, 그리고 2위는 경제적인 문제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격 차이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다른 말로 해석하면은 가치관의 차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살아온 환경이나 삶에 대한 태도가 다 다르잖아요. 서로 다른 사람끼리 만나서 하는 결혼 생활은 아무래도 삐그덕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요, 그 핵심적인 가치에 그 초점을 맞추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가치관을 함께 공유한다는 것은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는데 너무나도 중요한 요소이죠. 돈을 헤프게 쓰는 사람이라면 그걸 이해해주는 사람과 결혼을 해야 하고요. 술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같이 술을 마실 수 있는 그런 사람과 결혼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다툼이 없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부부는 생각이 같거나 비슷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가치관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남편이 아내 몰래 이제 고급차를 하나 샀는데요. 이를 두고 부인과 이렇게 자주 싸워요. 네, 그럴 수밖에 없겠죠. 겉으로 보기에는 왜 나랑 상의도 하지 않고 그런 차를 샀느냐가 싸움의 원인이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은요. 그 내면을 자세히 한번 뜯어보면은요. 거기에는 가게 경제와 개인의 욕망 가운데 어느 것이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가치관 차이가 분명하게 자리 잡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남편이 고급차를 사고 싶은 욕망보다 가게 경제에 더 신경을 썼더라면 아마도 싸울 일은 없었겠죠. 그것이 바로 가치관의 중요성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네, 부부는 살아가면서 이렇게 서로 닮아간다고 말을 많이 합니다. 이 말은 살아가면서 생각이 같아지거나 비슷해진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부부가 행복해지려면 같은 생각을 해야 합니다. 서로의 가치관을 공유하고 그 가치를 존경해야 가정에 평화가 온다는 것은 당연한 얘기죠. 서로 닮아지려고 노력하면 다툼도 없을 것입니다. 그게 바로 작은 행복입니다. 결혼 생활을 잘하는 방법 그 두 번째는 평생 친구가 되라입니다. 처음 만나 사랑을 속삭일 때 얼마나 행복한가요? 너무나도 달콤하죠? 온통 설렘으로 가득하고요. 그러던 것이 이제 아이를 낳고 기르면서 그 설렘은 점점 묻어집니다. 생물학적 통계에 의하면 만난 지 한 2년 내지 3년이 되면 그토록 열렬했던 사랑의 열정이 점점 식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럴까요?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결혼하고 4년 내에 이혼을 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4년만 넘기면 결혼 생활이 안정권에 접어든다는 그런 웃지 못할 그런 말도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부가 같은 침대에서 오랜 시간을 함께 지냈는데 언제까지 그 설렘이 유지되겠습니까? 처음에 느꼈던 그 설렘은 당연히 사라지고 사랑, 타랑도 예전 같지 않아질 것입니다. 그런 설렘이나 사랑을 우정으로 변환시켜줘야 합니다. 제가 근무하는 곳에 어떤 부부가 살고 계시는데요. 아내가 그렇게 나이도 많지 않은데 젊은 나이에 그만 중풍으로 쓰러졌나 봐요. 그런데 남편이 있잖아요. 그 부인의 손을 꼭 잡고 걷기, 재활 홀절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처음보다 많이 정말 놀라울 정도로
되고 상태가 좋아진 것도 사실이고요. 그런 모습은 설렘을 넘어서 있잖아요. 친구가 아니면 그렇게 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나이가 지긋한 노부부를 보면 정말 부부가 아니라요, 친구 같은 그런 느낌을 받기도 합니다. 살아온 내내 어찌 좋은 일만 있었겠습니까? 굴곡진 일이 더 많았을 것입니다. 이젠 처음 만났을 때 느꼈던 그 설렘을 놓아주고요, 온전하게 친구가 되어야 합니다. 서로에게 친구가 되어주면 정유심도 생기고 사랑도 점점 깊어질 것입니다. 결혼 생활 잘하는 방법 그 세 번째는요, 결코 통제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타인을 통제할 수 있을까요?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두 가지가 있다고 하는데요. 그 첫 번째는 남의 호주머니에 있는 돈을 내 호주머니로 이렇게 옮기는 것이라고 하고요. 또 하나는 내 생각을 타인의 머리에 주입시키는 일이라고 합니다. 네, 가깝다는 이유로요, 부부 어느 한쪽이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고 통제하려 들면 일이 점점 커지기만 했지 아무런 실익이 없을 뿐더러요, 불화의 원인이 되어 부부 관계가 더 안 좋아지게 됩니다. 잘 알다시피 부부 관계는 어느 한쪽이 일반적으로 우월적인 지위에 있는 것이 아니고 수평적인 관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기려고 하지도 말고요, 통제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남을 통제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 중에 하나입니다. 마음대로 되지도 않을 뿐더러 스트레스만 가중합니다. 남을 통제하기 전에요, 내 자신을 먼저 바꾸십시오. 그것이 바로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부부싸움 할 때 이기려고 하는 것은 정말 바보 같은 짓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런 싸움은 나중에 더 큰 싸움으로 발전이 되죠. 악순환만 계속 될 뿐이죠. 얼굴도 보기 싫어집니다. 내가 왜 저 인간을 만나서 이렇게 고생을 하냐. 야, 너만 그러냐? 너 꼬락서리도 보기 싫다. 이렇게 되면은 거의 이혼 전 단계까지 갔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 절대로 안 되겠습니다. 부부는 서로 존경하는 사이가 되어야 합니다. 이기려고 하거나 통제하려고 하는 순간 행복은 저만치 달아나고 맙니다. 부부는 무천이라고 하잖아요. 서로가 일면식도 없이 어쩌다 인연이 되어 부부로 만나서 아이를 낳고 결혼 생활을 하게 됩니다. 각자 살아온 과정이나 생활 방식, 가치관이나 인생관도 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서로 다른 사람을 만나 한 이불 속에서 평생을 지낸다는 것이 어찌 쉬운 일이겠습니까? 모든 일이 순탄하다면 그것이야말로 더 잘못된 일일 것입니다. 저는 이게 술, 담배 때문에 아내에게 잔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워낙 친구를 좋아하고 그래서 이제 술도 많이 마셨지요. 젊은 시절 어느 날에 그 친구들과 밤새 술을 마시고요, 새벽 5시에 집에 들어왔는데 집사람이 좋아할 리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요걸 좀 바가지로 먹었습니다. 맨날 술만 마신다고 잔소리를 해대던 그런 아내는 이제는 보고 싶어도 더 이상 볼 수가 없습니다. 암으로 세상을 떠난 지 벌써 7년이 다 돼갑니다. 참 세월이 너무 빨리 가는 것 같아요. 이제는 그렇게 좋아했던 술, 담배도 끊었는데 아내가 있었으면 얼마나 좋아할까 잠시 생각이 잠겨봅니다. 지금도 그 잔소리가 너무나도 듣고 싶어요. 그런 일 있잖아요. 있을 때 잘해야 합니다. 노래 가사도 있잖아요. 평소 옆집에게 잘해 주십시오. 아셨죠? 인간은요, 이렇게 뭔가를 상실했을 때 그때서야 뉘우치는 참 바보 같은 존재입니다. 많이 생각하고 깊이 생각할 것도 없습니다. 이기려고 하지도 말고요, 모르는 척하고 그냥 져주십시오. 그게 세상을 사는 가장 편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세상과 다투지 말고요, 배우자와도 다투지 마십시오. 긴 세월 함께 걸어온 동반자에게 사랑한다고 하면서 꼭 한번 안아주십시오. 아니, 이 사람이 왜 이래? 미쳤나? 하지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있잖아요. 꼭 한번 안아주십시오. 지금까지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